해양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중 하나죠. 바로 유령선 메리셀레스트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간은 1872년 12월 5일, 장소는 포르투갈과 아조레스 제도 사이의 광활한 대서양 한가운데, 바로 이곳에서 이 모든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1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메리셀레스트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수입니다. 선장과 그의 아내, 어린 딸, 그리고 7명의 선원까지. 총 10명, 이들이 모두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이 배를 처음 발견했던 데이 그라티아호의 선원들이 마주했던 그 기이하고 섬뜩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 그라티아호가 발견한 메리셀레스토호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돛이 좀 찢어지긴 했지만 배 자체는 멀쩡히 항해할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누군가 싸우거나 다툰 흔적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정작 배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브릭스 선장 부부와 그들의 2살 배기 딸, 그리고 7명의 선원까지 싹 다 사라진 거죠. 배 안은 더 기이했습니다. 무려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물이 그대로 있었고요. 선원들의 돈이나 파이프 같은 개인 소지품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심지어 선장 아내의 재봉틀과 아이의 장난감까지 발견됐어요. 마치 잠깐 자리를 비운 사람들처럼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몇 가지만 사라졌습니다. 바로 배에 딱 하나 있던 구명보트, 그리고 선장의 항해에 없어서는 안 될 육분해와 크로노미터라는 항해 장비였죠. 이걸 보면 이게 단순한 강도 사건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해적이 돈은 놔두고 낡은 항해 장비만 훔쳐가겠어요, 그쵸? 그러니까요. 이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질문이 남는 거죠. 이게 과연 해적의 소행일까? 아니면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걸까? 그것도 아니면 선장의 지휘 아래 질서정연하게, 하지만 무언가의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급하게 배를 떠난 걸까요? 자,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사건에는 온갖 상상력이 동원되기 마련이죠. 지금부터는 이 미스터리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던 아주 자극적이고 때로는 초자연적이기까지 한 이론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나왔습니다. 거대한 바다 괴물, 크라켄이 나타나서 10명을 전부 끌고 갔다는 설. 아니면 강력한 바다 토네이도가 가판 위에 있던 사람들만 쏙 골라서 휩쓸어 갔다는 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빵에 핀 곰팡이를 먹고 다 같이 환각 상태에 빠져서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집단 광기절까지. 10명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이 엄청난 결과에 걸맞은 거대한 원인들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들어온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신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기원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메리셀레스트호 하면 아마 이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식사. 마치 선원들이 밥을 먹다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듯한 이 소름 돋는 이미지는 이 미스터리의 상징처럼 굳어졌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바로 셜록 홈스를 쓴 작가 아서 코난 도일입니다. 그러니까 코난 도일이 1884년에 이 사건을 모티브로 소설을 한 편 썼어요. 배 이름도 실제 메리가 아니라 마리 셀레스트라고 살짝 바꿨죠. 소설 속에서는 구명보트가 배에 남아있었다고 하고 그 유명한 따뜻한 음식 같은 자극적인 묘사도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설을 실제 사건 기록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허구가 사실을 뒤덮어버린 거죠. 미스터리가 신화가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자, 이제 소설은 잠시 접어두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사실에만 집중해보죠. 실제 조사관들은 배에 남아있던 물리적인 증거, 바로 화물에 주목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가장 주목했던 건 바로 화물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1701통이나 되는 공업용 알코올이 실려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알코올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인화성이 아주 강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됩니다.
화물을 내리다 보니까 1701개 중에 9개의 통이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누가 훔쳐 마신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9개의 통만 액체를 담기에는 부적절한 구멍이 많은 레드오크라는 나무로 만들어진 불량품이었던 거죠. 이 결함 때문에 무려 1100리터가 넘는 알코올이 증발해서 화물칸에 가득 찼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가스통이 된 셈이죠. 이 단서들을 가지고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알코올 증기가 화물칸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작은 폭발이 펑 하고 일어나죠. 배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공포, 특히 어린 딸까지 태운 브릭스 선장은 극심한 공포에 휩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임시 대피를 명령하죠. 항해 장비를 챙겨서 일단 구명보트로 옮겨 탄 뒤 밧줄로 배와 보트를 연결해두고 상황을 지켜보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에 그 밧줄이 끊어지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된 거죠. 이 폭발 공포설은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의문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줄 과학 실험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폭발이 있었다면서요. 그럼 왜 배에는 불에 그을린 자국이나 화재 흔적이 전혀 없었을까요? 바로 이 모순 때문에 폭발설은 100년 넘게 가설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런던 대학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가 막힌 실험을 합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의 화물칸을 똑같이 재현한 모형을 만들고 알코올 증기 대신 부탄가스를 채웠어요. 그리고 그을음이 생기는지 보려고 안에 종이 상자를 하나 넣어둔 채 불을 붙였습니다.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점화하는 순간 쾅 하는 엄청난 폭발과 함께 거대한 불덩이가 뿜어져 나왔어요. 갑판 위에서 이걸 봤다면 누구라도 기겁하고 배를 버릴 만한 위력이었죠. 그런데 폭발이 끝나고 모형 안을 확인해 보니 종이 상자에는 그을음 하나 없었습니다. 멀쩡했어요. 이게 바로 압력파 폭발이라는 현상입니다. 알코올 증기처럼 특정 조건에서 폭발하면 열은 거의 남기지 않고 순간적인 압력과 화염만 펑 하고 터져 나오는 거죠. 이 실험으로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과학적인 설명보다 바다 괴물 같은 이야기를 더 좋아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비례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열명 증발이라는 큰 결과에는 통 몇 개 분량이라는 사소한 원인보다는 바다 괴물이라는 큰 원인이 더 어울린다고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이 미스터리에는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마지막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 1년 뒤인 1873년에 스페인 해안에서 시신 5구가 발견됐는데 그중 한 구가 미국 국기에 쌓여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발견 당시 메리 셀레스트호의 성주기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과학은 99%의 확률로 보이지 않는 폭발이라는 합리적인 결론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 1%의 미스테리, 그 잊히지 않는 이야기에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 진실과 매혹적인 이야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